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에 대한 근심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최프로입니다. 자, 삼성전자를 같이 볼 건데, 자, 오늘 또 소폭 하락하는 모습으로 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더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 어떡하나. 결국에는 이제 전저점까지 깨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자, 개인들의 투매가 나와주면서 결국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생각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저는 오히려 개인들의 투매가 나와줘야지만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자, 이 말이 제가 앞에서부터 계속 해오던 말이었습니다. 왜?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빠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걸 생각해 보면 하락의 이유는 명확합니다. 뭐예요? 바로 외인들의 매도라는 거죠. 자, 보시게 되면요. 지금 현재 외인들의 순 매수량을 확인해 봤을 때 굉장히 매도가 많아요. 그죠? 단 한 달 만에 엄청나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 지분을 매도를 했습니다. 예, 3%나 팔았어요. 이 3%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100으로 놨을 때 3%가 아니라 삼성전자라는 엄청난 시총을 가진 기업의 3% 물량을 단 한 달 만에 매도하면서 마이너스 15%를 만들어냈던 이 구간. 자, 여기서 전체적인 물량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들도 어떠한 이유로서 매도를 하는 거겠죠. 하지만 주가가 빠진 거는 말 그대로 외인들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빠진 것이다. 요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이 구간에서 개인들의 매도가 나와줘야지만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자, 결과적으로 지금 주가가 빠진 이유, 자, 외인들이 매도를 했다. 자, 외인들이 그렇다면 매도한 이유는 무엇인가 생각해 봤을 때 뭡니까? 자, 이 뉴스는요. 6만 원이 처음 깨졌을 때 당시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자, 외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했는데, 자, 매도한 이유는 PC와 모바일 수요가 둔화되면서 D램, 반도체 실적이 쪼그라들 수 있다라는 우려가 삼성전자의 주가를 짓누르고 있다. 예, 이게 이유였어요. 지금 D램의 실적이 잘 나오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한 증권사에서도, 자, 모건 스탠리 추석 직후에 10만 5천 원 하던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요, 자, 얼마까지 하향 조정했습니까? 7만 6천 원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30% 정도 하향 조정을 한 거죠. 자, 그리고 10월 2일 날 나왔던 맥퀘리의 보고서를 통하게 된다라면은, 자, 12만 5천 원이던 목표 주가를, 자, 6만 4천 원으로 거의 반토막 의견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결국 전부 다 뭡니까? 자, D램에 관련돼서, D램의 수요와 관련해서 영업이익이 잘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게 지금 하락의 이유, 외인들이 매도를 한 이유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 우리가 3분기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예, 보시게 되면은, 자, 9조 1천억대로 기대를 밑돌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얘네가 왜 영업이익이 저조하게 나왔는가, 그거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 못하지 못한 것은 스마트폰과 PC의 판매 부진이 메모리 모듈 업체 재고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메모리 출하량과 가격 상승이 당초 예상을 밑돌았기 때문이다. 자, 앞에서 이미 하락을 하고 있을 당시에 나왔던 악재가 가시화됐다라는 겁니다. 실적이 나옴으로써 더 이상 악재로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악재가 해소됨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바닥 구간을 형성하는 흐름이 그래서 나왔더란 거라고요. 예. 지금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자, 외인들이 매도를 했다. 그러면은 투자를 종료하겠다라는 걸까요? 아니요.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매도를 한 겁니다. 하지만 매도를 끝났고 가시화됨에 따라서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 전개가 될 텐데, 결국 여기서 뭐예요? 예. 내가 팔았던 물량을 다시 매집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비교를 자주 해드리는 구간, 자, 19년도에서 20년도 넘어오던 이 구간의 흐름을 좀 보게 되면은 똑같습니다. 자, 올라갈 당시에 이유는 뭐였습니까? 자, 상승이 나왔던 이유는 결국 외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매집이 진행이 되면서 올라왔던 것이고, 반대로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는, 자, 외인들이 매집한 물량에 대해서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빠진 지금 흐름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턴어라운드를 만들어낼 때 또한 뭐였습니까? 자, 외인들의 매도세가 잦아들고 이 매도세가 결국 매수세로 전환이 되면서 다시 주가가 올라왔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요. 결국에 이 외인들이 본인들이 매도한 물량을 다시 매집할 수 있는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요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는요. 외인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왜? 이미 과반 이상의 물량을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은 외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주체로서 삼성전자를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외인들이 매도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본인들의 물량이 누구에게 넘어가 있습니까? 바로 개인들에게 넘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보시게 되면은 외인들이 엄청난 매도를 했습니다. 그 매도를 전부 다 받아준 건 결국에는 누굽니까? 자, 개인이 그 물량을 전부 다 받으면서 내려왔다.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 그렇다면 다시 올라가는 흐름에서 전부 다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결과적으로는요. 자, 전부 다 수익을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왜? 자, 우리는 한정된 유통 주식을 가지고 사고 팔고를 반복하면서 그 기업의 가치를 주가로 판단을 합니다. 그죠?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한정된 유통 주식이라는 거는 자, 내가 많은 물량을 매집하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가 뭐가 나와줘야 돼요? 매도가 나와줘야 됩니다. 지금 외인들은 여기서 다시 매집을 하면서 올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개인들의 매도를 만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승이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상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 구간에서 볼 수 있었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멀리서 보면은 그냥 빠르게 올라온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자, 가까이서 보면은 20%의 상승, 이후에 10%의 하락, 다시 20%의 상승, 이후에 7%의 하락,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왔고 결국에 개인들의 특성을 생각을 해봤을 때 자, 개인들은 언제 매도를 합니까? 개인들이 매도하는 시기는요, 결국에 뭐예요? 주가가 빠질 때 매도에 대해 생각한단 말이에요. 반대로 올라갈 때는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매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매도하는 구간이 반드시 나왔을 때 내 생각과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을 때 뭡니까? 자, 매도로 결정을 짓는다. 매도를 한다라면 그 물량 누가 가져간다고? 외인들이 가져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악재로 작용하고 있었던 삼성전자의 디램 관련한 문제점은요. 이미 주가가 빠지면서 해소가 된 것과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 HBM의 3E 이런 것들 뭐 지금 납품을 하니 안 하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납품 안 하는 거 상관없어요. 애초에 주가가 올라갈 당시에도 자, 디램의 실적과 관련된 이슈로서 올라간 것이고 내려온 것 또한 마찬가지로 뭡니까? 자, 매출의 대부분 DS 부분을 차지하는 뭡니까? 디램에 대한 영업이익이 조조할 것이다라는 게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의 이유였다. 그 하락은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잠정 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해소가 됐기 때문에 다시 외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도 이런 악재가 있는데 올라가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 우리가 앞에서 빠르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을 때 자, 이때 기억나시죠? 자, 이 당시에 주가가 올라가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것이다라는 자, 기대감이었어. 왜? 매출이 좋았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요. 자, 2분기 실적 어땠습니까? 어닝 서프라이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잘 나왔어요. 조 단위가 넘는 영업이익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엄청나다라고 말을 하면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다 13만 원, 14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발표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주가는 빠졌죠. 우리가 생각한 것과 정반대죠. 예. 이때부터 외인들의 매도는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왜? 결국에는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자리, 이 실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대해서 이미 선반영적인 부분으로 올라갔기 때문이다. 반대로 생각을 하면요. 자,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 이미 이제 나오게 될 악재에 대한 선반영적 요소로 주가가 빠졌다라면은 그게 노출이 된 순간은 오히려 뭡니까? 위에서 호재가 더 이상 상승을 만들어내지 못하듯이 악재가 더 이상 하락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바닥 잡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고점을 잡고 내려왔지만 정반대 상황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여기서 바닥 잡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신 말 중에 하나가 자, 삼성전자는 더 이상 재료가 없어서 못 갑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왜 삼성전자 재료가 없다고 판단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 가장 최근에 나왔던 아마 이 뉴스 때문일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HBM3 콜 테스트 사실상 불발 수준에 들어갔다. 자, 우리가 지금 D램의 영업이익이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잘 안 나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결국 이 D램이라는 거는 자, 재고량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재고가 많아진다. 즉 가격이 낮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수요가 없기 때문에 공급을 멈출 수 없는 D램의 특성상 재고가 쌓인다라는 게 가격이 낮추더라도 빠르게 소진을 해야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 수요가 그만큼 적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다는 의미가 된다라는 건데 자, 이 HBM3E만 통과가 되면은 사실상 HBM이라는 거는 자, D램을 쌓아서 만드는 구조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12주에서 16주치의 재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들 자, 지금 엔비디아에 납품을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출하량을 감당해내야 됩니다. 재고가 문제가 아니라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판도 되지 않은 블랙웰에 대해서 자, 25년 전까지 생산량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생산될 예정인 물량까지 전부 다 계약이 끝났어요.
지금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러한 상황에서 D램이 많아진다, 더 만들면 된다라는 거예요. 없어서 못 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 방에 이걸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했는데, 자, 사실상 불발 수준에 들어갔다라는 게 자, 굉장한 악재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악재 아니고 오히려 자, 바닥을 잡는 데서 시장은 판단을 할 것이다. 어떻게? 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왜? 이미 주가 하락에 다 반영이 된 내용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겁낼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서 추가적인 하락 왜 나왔습니까? 자, 엔비디아가 주가 급락이 나오면서 나왔지만, 자, 거기서도 바닥 잡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우리는 바닥이라는 거를 자, 특정한 가격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구간,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된다. 여기가 더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이고, 거기서 당장 나올 수 있는 게 자, V자 반등이기 때문에 여기를 제가 항상 자, 바닥이다 라고 강조를 드린다라는 건데, 자,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HBM에서 포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뭐요? 삼성전자는요, 머리를 쓴 거예요. 지금 내가 당장에 HBM3E를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수율을 맞춘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자, HBM이라는 거는 E3E 지금 5세대로서 주력 상품으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자, 이거 언제까지고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바뀔 거예요. 6세대로. 뭡니까? 6세대는 HBM4죠. 예. HBM4.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가는 고세대 고대역 메모리 HBM4 자, 6세대입니다. 시장의 경쟁 구도가 바뀔 것입니다.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 뉴스를 제가 7월 달부터 말씀드렸어요. 자, 7월 보이시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자, HBM3E에 사활을 걸지 않았다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 드릴 때마다 보여드렸던 뉴스인데,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자, 7, 8나노를 건너뛰고 4나노로 승부. 이미 7월 달부터 삼성전자는 HBM3E가 아닌 HBM4부터 내가 따라잡겠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을 해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HBM4라는 것도 결국에는 자, D램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D램의 재고에 대해서는 HBM3E를 공급하든 HBM4를 공급하든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HBM4에 더 많은 D램이 필요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자, HBM4에서 삼성전자가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느냐, 시장 점유율을 확실하게 땡겨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관건인데,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지금 밑에 보시게 되면 경쟁 구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봤을 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TSMC 뭐예요? 자, 삼성전자는 혼자, 하이닉스와 TSMC는 자, 둘이 협력을 해야 된다. 자, 왜 그럴까요? 하이닉스가 팹리스 삼성전자보다 더 잘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TSMC가 파운드리 삼성전자보다 더 잘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왜 둘이 연합을 해야 되냐고요? 결국에는 HBM은 세상에서 잘 설계 잘하는 거 하이닉스 맞습니다. 하지만 HBM4부터는요, 특정한 공정이 추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원래는요, 자, 기판에 자, GPU가 들어가고 그 옆에 D램을 쌓아 올리는 구조였다라고 한다면은, 자, 이제는 로직 다이라는 거를 제작해야 되고 그 위에 D램을 쌓는 구조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HBM4부터.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기술력만으로는, TSMC의 기술력만으로는 독자적으로 이 HBM4에 대해서 점유율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미리 협력을 하겠다라고 7월 달부터 얘기를 했던 건데, 자, 삼성전자는 자, 내가 3E를 포기하는 대신에 뭘 챙기겠다? HBM4부터는 내가 점유율을 챙기겠다는 생각이 확고했었기 때문에 뭐예요? 이미 지금 여기서 종합반도체 기업으로 관점을 활용하기로 했다. 4나노미터 공정을 활용한 로직 다이 제작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미래를 보고 대응한 겁니다. 지금 내가 따라잡아가지고 몇 개월 남지도 않은 23년도에 가장 주력 상품이 HBM3E를 자, 판매 개시한다, 납품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여기서 나오는 영업이익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사실상 같은 동등선상에서 출발하지 않았고 누군가가 앞서 나가고 있다라면은 다시 출발점을 만들어서 다시 출발 같이 하면서 여기서 내가 집중을 더 하고 체력을 안배해 놓는다면은 뭐예요? 네, 그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HBM을 역전을 위한 승부수를 띄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은 당초 삼성전자가 HBM4 로직 다이 제작에 3나노미터 또는 8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는 뭐 했어요? 4나노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4나노는 결국에 HBM4에 유리한 상황인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7월 달부터 미리 준비를 했다라는 거는 뭡니까? 자, 미래를 보고 안배를 해 놓았다. 자, 지금 기대감이 없어서 못 올라간다, 삼성전자가 올라갈 만한 재료가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아마 모르고 계실 거예요.
HBM4 당장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누가 주도권을 가져간다? 삼성전자가 주도권을 가져간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올라갈 수 있는 상승치는 어마무시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지금 우리가 88,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이 상승에 사실상 HBM 관련한 자 기대감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어 있겠지만 사실상 우리가 잠정 실적이 확정 실적으로 바뀌면서 알 수 있었던 거는 자 굳이 HBM 팔지 않더라도 주가가 이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었겠구나. 이걸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 바닥에서 빠질 만큼 빠졌고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이제부터는 뭐예요? 본격적으로 HBM4 관련한 기대감 또 실적 반영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겁니다. 예, 우리는 뉴스만 보고 대응해서는 안 돼요. 제가 방금 뉴스를 보여드렸지만 저러한 뉴스를 말해주는 사람들은 잘 없어요. 왜? 지금 당장의 상황에 설명하기에 급급해서 삼성전자가 겨울이다, 큰일 났다, 왜 삼성전자만 일어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별 탈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망할까요? 절대 안 망하죠. 저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자, 한국이 망해도 삼성전자는 살아남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 것도 생각해 봤을 때, 자, 삼성전자가 망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올라가는 자리에서, 자, 외인들이 다시 매집할 이유, HBM4로서 확실하게 제공을 했다라고 했을 때, 자,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올라가는 상승과 하락이 반복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 유연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뉴스 보지 마세요. 올라갔을 때 13만원, 14만원 간다 하라고 얘기를 했던 곳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때 여러분들한테 욕을 엄청나게 많이 먹었었는데, 욕 먹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자, 보시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욕먹었던 영상, 가장 첫 번째 영상 보시게 되면은 자, 지금 분할 매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뉴스 보고 대응하지 마라. 저라면은 여기서 매도하겠습니다. 자, 날짜는 7월 8일이었고요. 자, 이 당시의 상황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잠깐만 들어가 본다라고 하면은 자, 날짜부터 볼게요. 언제입니까? 7월 8일인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위에 보시게 되면은 주가는 87,400원이다. 최고점은 아니지만요. 결국에 매도를 여기서부터 분할 매도했다라면은 사실상 엄청난 수익, 예, 고점에서 안전하게 수익을 가지고 나올 수가 있었겠죠. 자, 저는 이때 팔라고 했다가 욕을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왜? 자, 네가 뭔데? 증권사에서도 지금 14만원, 15만원까지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 팔라고 하냐? 더 간다. 2분기 실적 잘 나오는 거 모르냐?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봤던 거는 자, 이 당시에 외인들이 자, 우리가 동향을 확인해 봤을 때 자, 매수를 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특정 창구에서 계속해서 뭐가 나오고 있었다? 자,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었다.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자, 매수세가 꺾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부터는 분할 매도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자 매도하지 못하신 분들은 하락을 겪었겠지만 괜찮습니다. 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바닥에 맞닿았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 다시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주가가 빠지는 상황 속에서 사실상 삼성전자를 좀 단기적으로 생각하고 들어오신 분들은 이미 다 이탈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부터 올라가는 흐름에서는 자 진득하게 쥐고 가시는 분들 크게 흐름을 개의치 하나 하시고 길게 보고 대응하시는 분들을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상 올라갈 때 그런 단타로 진입한 사람들은 뭐예요? 계속해서 수익 실현하겠죠. 올라갈 때 어차피 걸림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다 떠났으니까 이제 우리끼리 삼성전자 확실하게 수익 내보자라는 거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올라갔을 때 뭐한다? 자 비중을 줄여야 된다. 왜? 앞에서 본 것처럼 삼성전자는 상승과 하락을 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 자, 여기서는 매도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다시 매수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저점은 높여줘요. 고점 또한 높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겠지만 현재 손실을 보고 계신다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는 자, 당장의 수익을 얼마 가져가겠다. 그게 아니라 뭐예요? 결국에는 자 올라가는 흐름에서 수익 챙기고 내려갈 때 그거에 대한 리스크 전혀 책임지지 않고 뭡니까? 매도하고 다시 저점을 잡는 작업. 예, 수익만 챙기고 손실을 보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을 하면서 평단을 낮추는 작업 결국에는 상승이 여러분들 지금 있는 평단까지 도착하지 않더라도 확실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미리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자, 올라갔을 때 어디서 매도하는지, 자, 내려갔을 때 어디서 다시 매수하는지, 이런 것들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자, 저는 여러분들의 수익 전환이 그렇게 멀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결국 기대감이라는 거는 선반영적 요소다. 올라갈 때도 그랬고, 악재 또한 하락이 나왔던 거, 결국에는 선반영 요소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슬슬 다시 뭡니까? 선반영적 요소로 상승할 수 있는 자리에 도착을 해 있다. 상승과 하락 몇 번만 반복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빠르게, 제 예상으로는 올해 안으로도 여러분들이 평단을 회복하고 그 이상 나오는 상승에 대해서 온전히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회는 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 매수 이거 중요하고 자 어디서 해야 되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가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올라갔을 때 어디서 매도할 것인가, 어디서 매수할 것인가 이런 것들 제가 전부 다 말씀드릴 거고, 만약에 라이브로 참석을 하셔서 이러한 대응을 실시간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은요, 제가 앞에서부터 자 위에서 정확하게 매도 타점 잡아드렸던 대응 뭐였습니까? 자 문자. 자,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이 문자는 여러분들 무료입니다.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고, 자, 여러분들 수익을 위해서 부가적으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 편하게 이용하시고, 실시간 대응입니다. 한 번만 해드린다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흐름, 내려가는 흐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갈 텐데, 그 구간 모두가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하기 위해서 이러한 대응 방법을 고안해내는 거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이용하셨으면 좋겠고, 자, 받아보시는 방법에 대해서는요, 일단 제가 제 핸드폰 번호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010-4920-8706번. 자, 이쪽으로 삼성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겨놓으시면은, 자, 지금부터 나오는 흐름은 전부 다 잡아드릴 겁니다. 예, 지금 이 구간 내에서 이미 바닥은 잡혔다. 예, 특정한 가격이 아니라 상황과 구간의 흐름을 봤을 때, 자, 바닥은 잡힌 것과 다름이 없다. 왜? 앞에서 우리가 상승이 다시 시작된 구간을, 자, 멀리서 좀 본다라고 하면은, 자, 그냥 바로 찍고 올라간 것 같아 보이지만, 저 세분화해서 보면 어때요? 상승도 했다가 하락도 했다가 이러면서 바닥을 잡았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뭐다? 그 이후로 올라가는 흐름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러한 흐름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예, 계속 올라가면서 결국 우리가 이번 직전에 가장 최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21년도에 96,800원. 자, 여기까지 갔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닥을 잘 잡는다라면은, 자, 저도 수익도 충분히 저는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러한 대응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삼성이라고 문자 남겨놓으시면은 어디서 어떻게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해야 되는지 적시적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편하게 이용하시고 확실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또 좋은 내용 가지고 오도록 할 테니까, 자, 영상 올라오면 시청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